부동층이 32%예요. 바로 뭐냐니까 새누리당 지지, 지금 민주당이 31%인데 잘 모르겠다 하고 한 쪽이 32%입니다. 32%. 2%포인트가 더 높아요. 아. 그렇다면 이건 새누리당 지금 요즘 하는 짓이 하도 참 우습게 짝이 없다 보니까 많이들 지지를 처리했습니다만 예. 불과 얼마 전까지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 일정한 비율 거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딱 하나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반등하면서 새누리당이 힘을 찾아올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경우의 수. 어떤 거요? 정치권이 한마디로 X판이 되는 겁니다. 이른바 X판이 되는 거예요. 뭐냐니까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그저께 보면 LCT 문제를 갖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했잖아요. 예. 엄정 수사하고 그 결과를 갖고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처하기 바란다. 예. 물론 뭐 검사들이 얼마나 그 말빨이 먹힐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이영복 회장의 LCT 문제를 갖다가 어물쩍 덮고 넘어가자고 얘기할 사람 전 세계 아무도 없거든요. 그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좀 한간에 나돌고 있는 그런 저는 이야기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LCT 이영복 회장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여야 가릴 거 없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근데 주로 지금 보면 여당 내에서도 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주로 비박들이더라고요. 예. 비박들. 그러니까 비박.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분이었으니까 예. 친문 쪽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전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 자기 자신을 갖다가 LCT 문제하고 올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 보면 앞으로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정치판은 X판이다. 박근혜 X, 여기도 XX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정치 혐오증 때문에 묻히는 예. 그런 수는 딱 한 가지 볼 수가 한 있어요. 가지 가능성.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 야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예.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율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 가파르게 거의 하한가 찍듯이 여기는 그대로 가고 있는 이유는 야권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최순실 사태라는 게 딱 나오고 지금까지 야권에 대응해서 더나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대책이라고 나온 것도 없고 로드맵도 없고 그러니까 촛불 민심은 말 그대로 분노죠. 예.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100만이 이렇게 나올 정도의 상황이 얼마나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지는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불안이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 상황에서 지금 거의 무정부 상황이나 마찬가지 상황에서 이거를 누가 이걸 해결해 주지? 그러면 이제 야권 3당이 공존해서 뭔가 로드맵을 내놔야 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 안 하시겠다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예. 그럼 하야 안 하시겠다는데 계속 하야라고 하면서 100만 촛불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야삼당의 했던 첫 번째 합의가 나가서 서명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서명을 그러니까 그 샤이 박근혜 없으니까 4,900만 건 다 받겠다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돌파가 안 되는데 야권에서 뭔가 대책을 해놓지 못하고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새누리당에서 빠진 지지층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무당층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야당에서도 야삼당에서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100만 촛불 모일 때 야삼당 나가서 같이 분노하는 건 오케이. 예. 그렇지만 그 다음 주에는 뭔가 이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내놔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한 게 서명운동밖에 없어요. 영수회담 하려다가 그건 취소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어찌 보면 야당 대표는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고 야당 뭐 영수회담 하려다가 안 되고 이번에 또 계엄령 선포 얘기했다가 또 한 번 역풍 맞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지금 절차상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그걸 그냥 정보가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 불안감만 더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요, 야당이 처음에 총리에 집착했다. 이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야당이 그냥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가 없었으면 그냥 내년에 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황교안 총리가 하고 있는 도중에서 자신들 후보를 내어서 지금 새누리당의 반기문 박근혜 대통령이 아끼는 분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붙어서 이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던 야당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사태가 터졌으면 전체적인 지형이 우리한테 매우 유리해졌구나 생각을 하면서 있는 대로 법대로 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책임 총리를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넣고 또 그 사람이 또 뭐 각 장관들을 다 임명하고 예. 박 대통령은 임기만 보장해주겠다. 여기는 정치적 딜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잘못했으면 대통령이라도 탄핵을 해야 되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결국은 탄핵하지 않고 예. 거국내각을 하고 탈당하고 식물 대통령으로 남으면 당신의 임기만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대권에 유리한 지형으로 갖고 가겠다. 예. 이런 욕심에서 결국은 거국 중립 내각 문제를 계속 주고받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 10개를 부르니까 말은 책임 총리로 하자. 지금 법이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뭐 총리를 당신들께 받을게. 이러면서
실제로 이 배추 흥정하듯이 주고받다가 지금 예. 이 지경이 온 겁니다. 이제 또 무슨 흥정을 하는가 하면요. 이제 탄핵하겠다고 이제 슬슬 방향을 살짝 돌리니까 이제 뭐는 개헌을 해가지고 예. 임기를 단축해서 대통령이 미리 물러날 수도 있으니까 개헌하자. 이제 총리 흥정이 개헌 흥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치판이 이런 식으로 담합해가지고 이 부패 문제를 갖다가 예. 마치 다음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는데 유리해진 지형을 갖다가 확보하는 총리를 확보하자, 내각을 확보하자, 내지는 또 여기에서 개헌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가자.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정치판이 정말 엉망이 되는 건데요. 예. 그럴 때는 기성의 정치권이 다 도매값으로 이 매도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여기서는 머리 너무 쓰지 말고요. 예. 그냥 원칙과 법대로 당당히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얘기까지. 세 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들에서 굉장히 시사점 있는 발언들을 해주셨는데요. 그 뭐라 그럴까요? 권투에 비유하면 상대편 선수하고 싸워야 할 사람이 다리가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풀려가지고 제자리에 주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야권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감정은 분노, 공포, 그리고 불안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가 해결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그걸 엉킨 실타래를 곱게 풀어놔주듯이 풀어서 그걸 해결해주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못 해주면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럼 분노하고 공포의 반대말은 안정하고 신뢰입니다. 예. 이 야당이 지금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계시고요.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야권 입장을 보면은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다. 그렇지만 골든타임이 지금 비록 지났다 하더라도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좀 차근차근 질서 있게 정리해주는 모습이 예. 필요하다. 그래야 나중에 가서 정치권 전체가 불신당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지금은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야권은요,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기춘 실장은 지금까지도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변변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소위 비선을 활용하는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또 비선 실세는 하는데 뭐 이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잃어버릴 실세는 있을까 몰라도 열매 실세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유실장 당시에 최순실 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김기춘 전 실장은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백 변호사님, 글쎄요, 김종 차관 입에서 김기춘 실장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어찌 보면 차은택 씨로 대변되는 문학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도대체 그러면 이제 차은택이나 최순실을 알게 됐을까? 그 부분이 이제 검찰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사 내용이었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냐 물었더니 김기춘 실장이 나가보는 데 나갔더니 최순실 씨가 있었다. 결국 김기춘 전 실장을 통해서 최순실 씨를 만났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예.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관련해서 나 대지신문 시켜줘라. 나는 그런 일 없다. 정신이 이상하다. 정신이 이상하다. 뭐 예. 이런 평가를 썼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